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정역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이 솔성을 중심으로 해서 성품을 주체로 해서 마음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마음 공부를 중심으로 해서 정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이제 그 우리가 현상의 측면에서 즉 정역에서는 분명히 유무를 넘어서 있는 그러면서 유무를 벗어나지 않는 중의 차원에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그 유무의 그 다른 측면을 여기 이제 세 차원이 있는데 이 세 차원 가운데에서 우리가 너무 유적인 측면에서만 보고 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정말 근원적인 문제인 중의 경계를 이제 놓치게 된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주역에서는 어떻다고 그랬죠? 유세계로부터 현상의 세계로부터 현상의 근원인 성품의 세계를 향하는 방향에서 이게 이제 역방향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1부터 아래로 이제 아래서 1, 2, 3 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도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게 역방이 되는 거고 다음에 중에서 다시 성품에서 이걸 이제 성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주역에서는 성품에서 다시 그 현상의 세계로 육신이 우리가 육신이라고 얘기하는 유세계로 이제 나가는 것을 향하는 것을 순이라고 그랬고 역방향 문제를 알문 문제고 순방향 문제를 행의 문제다 이렇게 설명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먼저 선지 내가 누구인가를 안 이후에 후행 뒤에 행함으로써 결국은 어때요? 이게 지행이 합일이 되게 지행이 둘이 아닌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론이 전개되고 주역의 괴유사가 전개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측면을 이해를 해야 이 측면을 이해를 해야 정역이 어떤 관점이냐라는 걸 이해할 수 있다 이제 얘기인데 그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역방에서 시작을 하면 실체적인 어떤 성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성품을 통해서 드러나는 시공의 세계가 있다라고 생각이 쉬운데 그렇지가 않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정역의 세계는 반대라고 그랬죠. 이 중의 세계가 매 순간순간에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그 나타난 중의 세계는 어때요? 본래의 자리인 중으로 돌아와 버리게 됩니다. 복귀한다, 되돌아온다. 이제 그걸 이제 복귀팔계도, 문왕팔계도, 정역팔계도를 중심으로 해서 삼역팔계도를 표현하니까 현상의 세계는 매 순간 끊임없이 물리적인 시간의 차원에서 사건이 계속 생성이 되지만 실제로는 어떤다고요? 실제로는 매 순간순간에 정역 팔계도로부터 복귀 팔계도를 향하는 즉 열매가 씨로 심어지는 것과 같은 변화가 즉 이게 이제 형이상적인 변화 또는 무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적인 변화 여기서는 유적인 변화고요. 이 무적인 변화가 먼저 존재하고 그 무적인 변화가 결국은 현상의 유적인 변화로 일어나서 결국은 유와 무가 둘이 아닌 중의 경계를 얘기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정역의 관점이에요. 근데 주역 관점은 어때요? 거꾸로 유세계로부터 무세계로 도달을 해서 무세계에서 다시 유세계로 간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에서 무를 도달하고 무세계 다시 현상으로 내려온다라고 얘기가 뭐라고요? 주역. 반대로 무세계에서 유세계로 가는 것. 무세계로부터 유세계로 가는 것. 그래서 유무가 둘이 아닌 중우세계를 드러내는 것. 동시에 드러내는 것. 이건 동시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보면 영원한 현재다 그런 얘기를 했죠. 영원한 현재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이러한 차원에서 같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실체적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첫 번째는 정역에서는
과학의 세계, 물리학의 세계, 물리학의 세계와 주역의 세계가 똑같이 실체적인 걸 전제로 해요. 여기는 과학의 세계는 뭔만을 전제로 합니까? 과학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의 세계가 있고 주역에서 얘기하는 형이상의 세계, 성품의 세계나 다시 말하면 성품의 세계나 신의 경계를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주역에서는 성품과 신의 세계를 경계를 인정을 합니다. 다만 차이는 어때요? 여기는 시공을 초월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상적인 세계죠. 시공을 초월해 있는 세계, 시공과는 다른 차원의 세계를 전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이예요. 똑같이. 그러나 이것도 또한 성품이 있고 형이상의 그 신이라는 경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과학과 추역의 서로 다르면서도 같은 점입니다. 그러나 정역은 어쨌다고요? 반대로 중의 차원에서 중이 어때요? 무로 드러나고 다시 무 생계가 유로 드러나는 동시에 유로 드러나는 것 다시 중으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거든요. 무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중이 유를 거쳐서 무로 드러나는데 다시 중으로 돌아감으로써 그걸 이제 어떻게 표현하죠? 도생역성이면서 역생도성이다. 그래 양자가 둘이 아니다. 끊임없는 생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실체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물건이 아니라 사건 중심인데 그 사건도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자체가 끊임없이 변화해서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물건적인 실체적인 세계관이 정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얘기를 하지만 신앙의 대상으로 신도 없고 신앙을 하는 나도 없고 이 세상 자체도 이것과 저것이라는 이것과 저것이라는 공간적인 여기와 저기 이런 게 없어요. 그걸 구분해서 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 그냥 나타날 뿐이라고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전혀 다른 관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대상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 반복적인 얘기인데, 자 그러면 이제 어쩌자는 얘기냐? 이게 주역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한다면요, 정의의 어떤 이론들 삼역팔계도나 그 다음에 예를 들면요, 뭐 얘기를 했죠? 수지상수 1에서 10까지의 수를 이 손가락을 통해서 이제 괴로 보면 정역팔계 팔관상 구위하 10권천 일선풍 2천 3태택 4감소 5건지 6질의 7치라고 얘기를 하던가 문왕팔계도를 그 일감 이제 문왕팔계도를 치든가 또는 수로 이제 하도낙서수 1, 2, 3, 4, 5에서 6이 되면서 동시에 1, 6, 2, 7, 3, 8, 4, 9, 50 이건 하도수잖아요. 9, 1, 2, 8, 3, 7, 4, 6 5는 낙서수입니다. 이게 전부 다 지금 뭘로 쳐요? 손으로 다 치잖아요. 그죠? 자, 그럴 때 이제 이게 유적인 측면에서 보느냐, 수학적인 관점에서 마음으로 해서 의식의 분별에 의해서 수를 자꾸 이렇게도 대응을 시키고 여기에 실수, 여기에 뭐 자연수 예컨대 이렇게 대응을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떻게 자꾸 대응을 시키느냐 어쩌느냐 이건 마음으로 의식으로 지금 대응을 시킨 자리에 분별을 했어요. 이렇게만 해가지고서는 즉 수를 볼 때 여기에 손가락에다 똑같이 분별을 시키자고요. 1, 2, 9, 1, 2, 8, 3, 7, 4, 6, 5 하면 이게 낙서수입니다. 여기서 다시 1, 6 하면 여기서 이제 5에서 5가 더해진 1이 되니까 여기 1, 6이 되잖아요. 2, 7, 3, 8, 4, 9, 50 그게 뭐예요? 하도수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도낙서수도 다치고 천지지수를 통해서 삼역팔계도 다치면 여기 이 손 안에 다 들어있어요.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수로 보면 1, 2, 3, 4, 5, 6, 7, 8, 90을 통해서 하도낙서수를 다친다잖아요. 그게 다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학적으로 빼고 더하고 이제 대인지수 50이면 이것도 다치거든요. 대인지수 50이 기용은 40이고 괴일하여 이상 기용은 42분이 가만히 있어. 괴일하여 이상 1 설지하여 이상 40 이상 3 뭐 이런 식으로 자꾸 그 이상양 양
이상 3, 이상 4시 이렇게 자꾸 나누잖아요. 그 1, 2, 3, 4로 나눠지는 과정을 수로서 분합하는 과정을 아무리 그게 분합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해봐야 이게 이제 10으로 본 50에서 하나를 빼면 49잖아요. 그 9, 8, 7, 6, 49, 48, 47, 46, 45 이렇게 되죠. 45는 낙서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50, 60이 아무리 많이 해도 다 10을 빼버린 여기에 다 표현이 되니까 그러니까 수를 가지고 곱하고 나누고 아무리 그걸 한다고 그래서 정작 지금 뭐가 안 드러납니까? 수학을 운용하는 수를 운용하는 의식 이전의 마음으로 드러나기 이전의 뭐 성품의 세계가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수학을 한다고 그래도 설사 수리 철학을 한다고 그래도 수리 철학이든 어떤 철학이든 철학을 한다고 해도 깨달아져요?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수학을 한다고 해도 수리 철학을 한다고 물리학을 한다고 해도 깨달아지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인문학으로서의 동양에서 얘기하는 유불도의 경계와 다른 이유가 그겁니다. 그렇다면 과학만 하고 과학 물리학이나 이거라지 뭐하러 수학을 합니까? 아니 그 유학을 하고 불교를 하고 도가를 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차이를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수학이든 수리철학이든 그것과 정역이 같지 않다. 물리학이 아무리 양자역학을 얘기를 해도 주역과 같지 않고 정역과 같지 않다. 다른 측면이 분명히 있다. 종교를 아무리 얘기를 해도 기존의 기독교나 불교나 유교와 다른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예요. 요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기존의 이론 체계 가지고 즉 내가 변하지 않고 이거는 철저하게 내 자신이 차원을 고양시키는 것. 토마스 쿠노 얘기로 본다면 그 패러다임이라는 게 사실은 과학적인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해당이 되는 게 아닙니다만은 그걸 가지고서 설명한다면 패러다임 시프트가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 물리적인 차원에서만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려고 자꾸 그랬는데 그 아무리 패러다임을 변화를 시켜봐야 그게 주객에서 왔다 갔다 할 뿐이에요. 차원 전환이 안 돼요. 차원이. 예. 그러나 동양에서 얘기하는 건 여기서는 시공이라는 그 3차원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그 3차원을 넘어서 있는 5차원 이상의 경계로 그 이상의 차원을 자유자재로 하고 그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 동시에 그 차원을 다시 아래로 나타내기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차원을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고 이게 바로 이제 뭘 통해서 이루어지면 영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정역을 공부하는 방법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솔성을 중심으로 거예요. 솔성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이냐. 여러분 보세요. 이외 본원 원시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치가 모인다. 본원에 모이니 그 본원이 바로 뭐냐면 성품이다.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성품으로부터 수많은 이치가 나온다. 그런 얘기잖아요. 성품의 세계가 우리가 지성과 인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지성에 의해서 지혜에 의해서 수많은 이치가 이게 생산이 되는 겁니다. 창조가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성품을 모르면은 이 이치를 이해할 수 없는 동시에 결국은 이 이치를 지혜를 말로 표현됐을 때 그 지식이고 정보가 되는 건데 이 정보, 지식 정보를 대할 때는 거꾸로 어떻게 돼야 돼요? 이 지식 밖으로 드러난 지식 정보를 통해서 이게 나왔던 근원인 어디로 돌아가야 되니까 성품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아까 차이라는 거예요. 여기 자꾸 내 세상을 바라보는 즉 주역이 됐든 정역이 됐든 수가 됐든 수학의 대상으로서 수가 됐든 물리학의 대상으로서는 그 사물이 됐든 물건의 세계가 됐든 그 세계를 그냥 보는 나의 차원이 변하지 않고서는 그 세계가 절대로 그 근원에 이를 수 없다. 본질이 보이지 않는다. 그냥 육신의 차원에서 보면은 유 세계밖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 유로 드러나기 이전의 그 마음의 세계의 차원에서 그 고정된 실체 이것과 저걸로 구분되지 않는 그런 차원을 봐야 되고 그걸 넘어서 있는 성품의 차원에 이르러야 비로소 양자가 둘이 아님을 알게 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역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거꾸로 우리가 봐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걸 이해를 한다면 이 정역의 세계는 이론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정역은 사실 말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역의 세계는 그냥 지금 여기에 나가 매 순간에 말하고 행동하고 사고하는 모든 것이 바로 성품의 작용이다라고 그냥 바로 얘기를 전제를 해버려요. 그게 바로 도생역성입니다. 자 보세요. 매 순간순간에 말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이 정역 8궤도가 나타내는 복희 8궤도 현상이고 그 복희 8궤도 현상이 바로 정역 8궤도를 향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게 현상의 세계에서 그러니까 이 복희 8궤도 세계도 문왕 8궤도 세계도 정역 8궤도 세계도 다 하나예요.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선천 후천이니 그런 게 없어. 그냥 원천입니다. 원천. 그러니까 뭐 변하다 어쩌다 얘기를 할 수 없고 이게 시간적으로 그렇다는 얘기는 시간적으로 공부했다는 얘기는 시간을 정지시켜 놓고 우리 의식에 의해서 잘라놓은 이 세계 자체의 세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형야의 세계, 유세계요, 이거는 무세계요, 이거는 중의 세계다 이런 게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중, 이것도 중, 이것도 중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태극의 세계도 오한극의 세계도 신부의 세계도 없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나타나지만 나타남이 없고 나타나다 나타남이 없다. 이렇게 나타나도 계속 나타나지만 그 나타나도 본래 자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나타남이 없다. 이제 이런 얘기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아야 되는데 그래서 대상화 씹혀서 시비니 선악이니 뭐 오름이니 그름이니 뭐 이런 걸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데 이제 이게 이제 이 얘기되기가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뭐부터 출발해라고 그랬죠. 주역부터 출발한다. 어떻게 해요? 거꾸로 이제 그러니까 어쩌라는 얘기가 보세요. 자, 그 우리가 정역의 이론을 글들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돼요? 글을 보지 말고 정역의 글이 있으면 글을 보는 나를 보고 나로 보지 말고 나로 드러나기 이전의 뭐를 봐라고요? 나와 글이 둘이 아닌 경계 그걸 뭐라고 그랬죠? 성품의 경계를 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경계를 보면 내 성품과 남의 성품이 둘이 아닌 경계 즉 그게 신의 경계라고 얘기하고 상제라고 얘기하는 경계에 이른다. 근데 이 상제 신은 어때요? 화화홍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화화홍이라고 그랬죠? 이 경계가 따로 있지 않다 그러면 실체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죠. 이게 언제나 화한다. 말과 글을 통해서 드러나는 동시에 그건 다시 무세계로 화무로 돌아가 버린다. 무라는 상제로 무상제 무라는 상제로 돌아가 버린다. 그러니까 나타나도 나타남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매 순간의 이유가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가치가 의미가 있게 되잖아요. 어떤 의미에서요? 신상제 금원 중 성품이 나타난 유라는 측면에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 어떻게 돼요?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온 우주와 더불어 함께하는 것이라 나와 하는 게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을 매 순간 하고 행동을 하고 살아가면서도 어찌해야 돼요? 내 마음을 우주와 다른 나, 개체적인 남과 다른 내가 뭐를 행했다는 생각을 놔버려야 되죠. 그 분별심을 놔버리는 걸 어금이라고 그러고요. 결국은 그 분별심과 분별 이전의 성품의 세계가 둘이 아님을 나타내는 걸 조냥이라고 그래요. 조냥. 그러니까 어금 조냥은 역생 도성 방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신법 방법. 여기서 이제 관점이 달라져. 정역에서는 이걸 수행이라고 안 해요. 수행을 통해서 성품 세계에 도달한 게 아니거든. 본래 세계로 도달한다 합니다. 일상의 삶이 본래 세계로 돌아가 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따로 수행을 하지 않고 이 매 순간의 삶이 그대로 수행이다. 그러니까 상구보리를 한 이후에 하루와 중생을 하는 게 아니야. 함께 살아가는 게 이미 내가 매 순간에 살아가는 삶이 그대로 본래 성품의 작용이고 온우주와 더불어 함께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했다 남이 했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생각이 없이 그래서 성품의 세계에서 다 한 것이다 라는 생각마저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근심 걱정 두려움이 옳고 그름 이런 것들이 전혀 없죠. 사라지죠. 살아도 삶이 없이 살아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 측면에서 보면 창조고, 자 무 측면에서 보면 이제 도생역성의 측면에서는 창조지만 역생도성의 측면에서 보면 어때요? 여기 바로 뭐예요? 내가 새로워지는 측면은 진화잖아요. 삶의 측면에서. 그러니까 내가 있다거나 없다고 할 수가 없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면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요걸 이제 삶이라고 그러고, 이걸 뭐라고 그랬죠? 명이라고 그러잖아요. 명. 생명현상으로 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명은 어때요? 여기 신, 상제와 둘이 아니다. 이게 나타난 거다. 오케이. 자 이제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면 어떻게 이해를 하시라고요? 다시. 이게 이제 논어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논어에서 나온 얘기를 가지고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죠. 주역이 됐든 정역이 됐든 문장 글이 나오잖아요. 그럼 글에 대해서 글이 갖고 있는 이치, 이에 대해서 널리 공부를 해라 그 말입니다. 널리 공부를 해. 그래서 방문이라 그래. 널리 공부를 한다. 그러니까 이때의 문은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글을 문자로 표현하면은 인간이 사용하는 기호 가운데 하나인 글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글은 한국 사람들이 쓰는 한글이나 중국 사람들이 쓰는 그 중국어나 또는 뭐 영어나 이게 다 다르죠. 근데 단순하게 인간들이 쓰는 그런 것만 아니고 천문도 똑같아요. 즉 인간을 포함한 자연 전체의 이 우주 세계가 나타내는 매 순간 변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변하는 이것들도 뭐예요? 똑같이 글과 같아. 글의 문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천문이라고 그래요. 천문. 그러니까 인간이 쓰는 건 인문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땅의 세계, 뭐 풍수 지리 얘기할 때는 얘기하는 그 지리의 세계, 이것도 바로 지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정역을 얘기할 때 풍수 지리의 관점에서 자꾸 여기가 어디 계룡산이 길지고 충청도가 길지고 한국이 길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제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문이 어쨌다고요? 천문과 지문과 인문이 둘이 아닌 모든 걸 포함하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을 보고 하는 감각치가 가는 모든 세계들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일상의 24시간 가운데 만나는 모든 것들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뭐로부터 문 그러니까 그런 천문 지리 인문 천문 지문 인문으로부터 학 배운다 그랬습니다. 배워 널리 그래서 그러니까 인문과 천문과 인문과 지리를 다 포함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 순간 삶의 과정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로부터 배운다. 그 말은 이제 지식의 측면에서 보면 지식을 어때요? 그 가운데서 지식을 습득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식, 정보의 습득. 그러니까 뭐 그 가운데 우리가 컴퓨터를 통해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뭐 지식을 어떤 일단 다 얻는다 그런 얘기죠. 그게 이제 거기에는 어째야 돼요? 어떤 그 이건 옳다, 이것은 그러다라는 그런 것들의 그 어떤 마음을 갖고 보지 말고 인연에 따라서 억지로 뭘 내가 찾아가거나 뭐 버리거나 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만나는 사무 과정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을 받아들여서 그 현상 가운데 들어있는 이치나 지식이나 정보를 내가 이제 그 수용한다. 수용한다라는 것이 바로 박학의 문제. 자 이렇게만 보면은 정역의 이론도 역시 우리가 하나의 정역에 담겨 있는 이치의 측면에서 이걸 수용하는 것 좋다. 여기까지만 하면 어때요?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학문하는 방법에 그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약지예라는 게 있어요. 약지 이게 중요합니다. 약지예 이게 이제
뭐라고 표현해? 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문. 자, 배울학자는 반드시 보면 주역에도 보면 학문이라는 개념 어디서 나와요? 주역부터 나오는데 이 그럴 문자로 표현돼 있잖아요. 학문은 여기서 이미 얘기했잖아요. 여기서는 학문 할 때는 문을 대상으로 하지만 이 배우락의 대상에서 여기는 뭐 하냐면 문을 얘기해요. 물을 문자. 어디에게 묻는 거예요? 어디에게 묻는 겁니까? 자기 내면을 향해서 묻는 겁니다. 그 자기 내면을 향해서 묻는 것은 뭐예요? 성품을 향해서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품이라는 게 마치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안에 있는 것처럼 표현했잖아요. 내 안에 나 아닌 나라고. 그러니까 그처럼 이렇게 따로 방편상으로 얘기하자면 그 내 안에 나 아닌 나에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문자답하는 거예요. 자기가 묻고 자기가 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기독교에서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고 그럴 때 이거는 이 묻는다는 게 내 밖의 사람에게 묻고 나 밖의 다른 사람에게 묻고 다른 책한테 묻고 다른 학문에게 묻고 다른 이치 수많은 지식에게 묻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묻는 거예요. 자, 그 말을 그러면 이제 공자는 논어에서 학문이라고 그러는데 그 물을 때는 당연히 뭘로 물어요? 생각으로 묻잖아요. 생각. 그래서 사이의 학이에요. 이거를 학이사 배우고서 그 배우는 내용을 사고한다. 이것을 익히 습자를 해서 습이라고 그래요. 학습이라고 그러고 이걸 또 뭐라고 그래요? 습자를 우르문자를 해서 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학, 문, 학습 이게 전부 뭘로 이루어진다고요? 생각으로 이루어진다. 즉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정역도 마음 공부요. 주역도 마음 공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솔성의 공부도 결국은 마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주역의 내용도 역시 솔성의 공부예요. 마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박학문 약지일 때 그것까지는 좋다. 정역이라는 텍스트 속에 들어있는 주역과 다른 그 글이나 도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표현되는 내용들을 습득한다, 수용한다, 지식 정보를 습득한다 라고만 그쳐버리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게 솔성이 되지 않는다. 물어야 된다. 자기 성품에게 묻는다. 그걸 이제 어떻게 표현했어요? 공자는 약지라고 그랬습니다. 자, 약지한다 그랬습니다. 묵다 그런 얘기입니다. 동사입니다. 묵을 약자인데 묵는데 써있자 뭐로 써나 예로 쓴다 그래서 이때 예는 뭡니까? 예를 만약에 일종의 그 외제적인 규범, 자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저럴 때는 저렇게 해야 되는데 윤리 규범, 나 아닌 다른 사람이 규정해놓은 외제적인 규범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이게 법과 같은 게 문제가 돼요. 법이나 똑같은 게예요. 즉 비자율적이라는 얘기죠. 타율적이에요. 타율적. 근데 여기서 예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법과 같은 예는 형이하적인 거, 형이하적인 그 예라고 볼 수 있고 예가 또 하나의 측면이 있습니다. 예의 다른 측면이 뭐예요? 형이상적인 측면입니다. 이 형이상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걸 뭐라고 그래요? 본성을 나타내는 그것이 깨달았을 때 삶에서 드러나는 덕으로 표현할 때 그게 사덕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게 다 주역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역을 공부를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인예의지입니다. 인예의지, 그리고 의지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가 의로 드러나고 인이 예로 드러나기 때문에 예의와 인지는 함께요. 인지는 성이라고 보면 예의는 명이다 이렇게도 나누어서 보기도 해요. 어쨌든 꼭 그런 것만은 아닌데 오케이. 그래서 이제 약지례가 사라져버렸는데 박학을 해가지고서 문하는 게 바로 뭐라 그래서 묵는다 그랬잖아요. 묵는다. 예로서 묵는다 그랬죠. 예로서 묵는다. 이쪽 좀 당기면 되는데 너무 이쪽이었다. 이때 예는 뭐예요? 예는 성품을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성품을 묵대 성품으로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받아들였던 지식이 어디에서 왔는지 근원과 하나가 된다. 즉 근원으로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근원은 어디서 왔어요? 지금 배움의 내용으로 배움의 대상으로 제시되어진 지식 정보가 어디로부터 왔죠? 정역을 보면 기밀부라는 그 나 아닌 다른 존재로부터 왔는데, 근데 기밀부는 지금 소멸되고 없잖아요. 그럼 그 기밀부의 소멸되지 않는 측면은, 나와 둘이 한 측면은 성품이죠. 그 성품의 경계에는 지금 여기에 이 정역을 통해서 지식을 배우고 그것을 수용해서 그 근원을 찾는 나와 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지식과 정보가 기밀부와 죽어있는 기밀부와 살아있는 내가 둘이 아닌 하나인 자리, 이가 하나인 성품에서 나왔구나 한 걸 파악을 하는 걸 바로 약지례라고 그래요. 그래서 방문양례라고 그럽니다. 방문양례. 그러니까 그를 보고 살아가면서 모든 현상들을 만났을 때 그 만나는 걸 어떻게 우리가 수용하느냐 문제가 이거란 얘기. 이게 주역의 핵심입니다. 선불교의 핵심이라고 볼 수도 있고, 어쨌든 유학의 관점에서도 학문하는 방법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능엄경이나 이런 데서 보면 다시 그 얘기를 또 한번 말씀드리고, 능엄에서 보면 뭐라고 그랬죠? 반문 문자성이라 그랬잖아요. 똑같이 표현하면 우리가 글을 보면 어쩌라고요? 견 보라. 뭐를 보라고 그래요? 견 자성을 보라. 견하는 자성을 보라 그랬는데 이해가 되세요? 돌이켜서 보라. 글씨를 보지 말고, 그러면 글씨를 볼 때 누가 뭘로 봐요? 눈으로 본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사실 보는 건 마음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마음은 어때요? 눈으로 보는 근원인 자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목적어라고 볼 수 있죠. 돌이켜서 보라 이 말이에요. 글을 보지 말고 눈을 통해서 내가 지금 남과 나가 구분될 수 있는 내 눈이 본다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바로 뭐가 본다고요? 눈과 마음으로 드러나기 이전을 성품이 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자성을 보라 그 말입니다. 그럼 보는 자성을 보는 놈은 마음이 보는 거고, 마음을 알면 뭐를 봐요? 자성을 보는 거죠. 마음은 곧 무엇의 작용이니까? 성품의 작용이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래야 그 어떤 이치든 중이라는 경계에서 얘기를 하든 아니면 무의 차원에서 얘기를 하든 유 차원에서 얘기를 하든 그 모든 것을 이해할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내 마음이 다양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건 똑같아요. 지금 눈이라는 유 차원에서부터 내 차원을 시프트라잖아요. 패러다임 시프트를 해서 마음으로 다시 마음에서 어디로 가라고요? 성품의 세계로 움직이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박하공은 약지에 공자가 학문하는 방법이에요. 제시한 겁니다. 그걸 한마디로 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숙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를 닦는다.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바로 이게 뭐예요? 나가 내면에 있는 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요? 마음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수심이라고 그래요. 수심의 방법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가나 불가나 다른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출발점이 다르지만 내용은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돈의 분삼 이자연이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그러니까 소리를 들으면 어때요 지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뇌로서 의식을 분별하고 생각을 하고 그러지만 결국은 그거는 유적인 몸뚱아리 문제이고, 몸뚱아리 귀가 듣고 몸뚱아리가 보는 게 아니고 몸뚱아리가 사고한 게 아니다. 그 생각하는 그놈은 몸뚱아리도 아니고 마음도 아닌 그 몸과 마음 이전의
그 둘이 아닌 성품이다라는 걸 파악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는 그러니까 24시간 해야지 책을 볼 때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공부가 안 되잖아요. 연결이 안 돼. 그러니까 육아나 불가나 도가나 어쨌든 24시간 공부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그 주역에서 보면요. 중천 건계에서 건건하라고 그랬잖아요. 종일 건건한다 그렇게 표현해요. 종일 건건한다. 이게 이때는 부지런할 건자예요. 그러니까 낮이나 밤이나 결국 24시간 계속 학문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도 똥을 눌 때도 다른 사람과 만날 때도 걸어갈 때도 차를 타고 갈 때도 언제나 공부가 돼야 된다. 그게 방문양례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걸 또 뭐라고 그랬죠? 3월을 불인이다 그랬잖아요. 3개월 동안을 인을 어기지 않는다 그랬대요. 인이라는 하나의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그걸 그 위패처럼 내 마음을 거기에 모은다, 집중을 시킨다고 말합니다. 그게 뭐죠? 화두가 되잖아요, 화두가. 그러니까 화두라는 건 꼭 글의 형태로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화두는 고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활구다, 사구다라고 얘기할 때, 활구냐, 사구냐라고 얘기할 때요. 24시간에 그게 작동하게 되면 활구고, 작동이 되다 안 되다 하면 사고에 죽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긁기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뭐가 되든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두를 탄다 그럴 때 이게 좀 그 문제가 있죠. 뭐 화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로 의심을 일으키는 도구이기 때문에 마음 발심을 해서 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면 아주 간절하잖아요. 내가 이거 다니면 죽는다. 간절해. 그리고 나는 반드시 할 수 있다라는 대신심, 간절한 마음. 그리고 나는 남은 하는데 왜 나는 못하냐는 대분심. 이런 것들이 없으면 지속이 안 돼요. 대분심을 통해서 그 용맹심이 일어나. 용맹심. 용기 있는 마음. 절대로 도중에 그만두지 않습니까? 간절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과 분발하는 마음과 그 다음에 그 간절하려면 이제 어쩌야 돼요? 자비심이 일어나야 돼요. 모든 사람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느끼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내가 깨달거나 내가 어떤 그 편안한 상태에 이르렀을지라도 그 편안함에 안주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고통과 함께하면서 끊임없이 이 문제를 행으로 연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분발심이 그리고 간절함이라 분발심은 분발해서 용맹 끊어지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는 마음은 어디서부터 나오냐? 자비심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대신심, 내가 해결할 수 있다는 신심이 없으면 이 방법이 맞나? 이게 옳은 것인가? 이러다 정말로 이게 이래도 되는 건가? 남은 다 이렇게 안 사는데 왜 나만 혼자 이렇게 살아? 이렇게 자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사실은 어때요? 그 신심이 없어서 그래요. 신심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결합이 되었을 때 방문양례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논어에서도 분명히 그 3개월 동안 3월을 불이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3개월을 하나의 마음에 집중이 된다면 여러분들 선사들도 보면 낭선사 그랬나 6개월 얘기도 하기로 그러잖아요. 보통은 3일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는 7일 얘기하기도 해요. 한 7일만 있으면 7일만 그 집중된 마음, 타성일편된 마음, 화두가 끊어지지 않으면 타성일편이 되면 3일만 되면 깨닫는다, 7일만 되면 깨닫는다. 그런 분들 말씀도 많이 하잖아요. 논에서도 똑같이 그래요. 그 밟은 망식에서 먹는 것을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육신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의 차원을 넘어서 버렸다는 얘기예요. 반견 견자상할 때 이미 육신에 일어나는 마음의작용이나 모든 작용들을 넘어서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제로 경험해보면 어때요? 배고프니까 먹어야 된다거나 잠을 자야 된다는 생각들이 딱 끊어져 버린다 그런 얘기죠. 그냥 어느 순간에 앉아 있는데 배고프지도 않고 먹지도 모르고 하나 세기만 딱 그 하나 집중이 돼 있으면 그런 시간이 훌렁 지나가 버려요. 그냥 그게 이게 3일이 갈 수도 있고 7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하루에 이게 잠을 안 잔다. 그거 잠을 자기 이전에도 그 알아요. 꿈속에서도 알고 다 압니다. 분명히 잠을 자는데 꿈을 꾸는데 이게 꿈이다. 내가 지금 잠을 자고 있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 있는 세계와 똑같은 거죠. 그러한 세계가 그냥 시간의 흐름도 잊어버리기 때문에 낮이다 밤이다라는 시간 흐름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순식간에 가는 거예요. 그게 예, 금방 갑니다. 그게 어찌 보면 잠이 오지도 않고 그런 경계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을 해봐야 되니 그거는 말로 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체험하지 못한 걸 체험했다고 해봤던들 속에서 되는 게 남의 말 듣고 해서 아는 게 아니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사실은 논어의 얘기나 다르지가 않아요. 주역의 얘기와 다르지 않고 정역의 얘기도 다르지 않다 그런 얘기도. 이걸 이제 어금존역이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어쨌든 이렇게 돼야 어째요? 이런 상태가 되는 걸 육효를 이렇게 6단계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 게 뭐라고요? 그게 주역의 계율하고요. 그러니까 주역도 다 볼 필요 없고 건계와 권계 두 개만 보면 돼요. 가장 중심되어 있는 계입니다. 64개 가운데 64개 내용이 전부 집약되어 있는 게 강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역을 공부할 때도 정역의 글을 보고 자꾸 정역의 그 시를 보고 도상을 보고 간지도서 천간지지 얘기되어 있는 것 그걸만 보고 따라다니면 죽었다 깨어나도 그 경계는 도로다를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방문양례라고 얘기했듯이 방문양례가 뭐라고 그랬죠? 그 정역이라는 텍스트에 나타난 문장이 됐든 도상이 됐든 뭐가 됐든 그걸 보기만 하지 말고 눈으로 보고 뇌로 의식 분별을 하지 말고 그 분별을 하기 이전의 분별로 드러나기 이전의 성품의 세계를 보고 듣고 말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역의 공부는 글만 보면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정역의 원문 어느 정도 내 머릿속에 딱 기억이 되면 어때요? 그걸 가지고서 이제 머릿속에서 굴리잖아요. 우리가 주역 공부할 때도 여러분 그러셨는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잖아요. 64개 처음 외울 때요. 괴상을 외우잖아요. 그럼 가만히 앉아서 눈을 감고 중천근 중지곤 하면서 중천근 중지곤 수레둔 산수목 하면서 괴상과 그 언어와 이름과 그리고 머릿속에 떠올리잖아요. 그러면 중천근계의 초효가 동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죠? 천풍구가 되잖아요. 천풍구. 천풍구 2호가 동하면 천화동인, 3호가 동하면 천택리, 4호가 동하면 풍천소촉, 5호가 변하면 화천대유, 4호가 변하면 택천괴 이렇게 자꾸 하나의 괴로부터 64개를 자꾸 변형을 시키면 어떻게 돼요? 64개까지 가면 어떻게 되죠? 이게 64, 24, 66은 36, 384쾌 변이 일어나죠. 효변이 일어나면서 궤변도 일어나게 되죠. 거기에 이제 그 효사까지 결합을 시키면 계속 이렇게 변화가 되죠. 머릿속으로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어때요? 그러면서 이제 괴상만 그렇게 해도 어때요? 마음이 집중이 되죠. 다른 생각이 잡생각이 탁 끊어지고 오로지 그 괴상 하나에 돌리는데 집중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때요? 시간이 처음에는 뭐 2시간 이상, 2시간 반, 3시간 가다가 2시간 가다가 점점점 짧아져요. 그럼 앉아서 이제 저절로 돌아갑니다. 이게 괴가 돌아가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그렇게 일부러 마음을 쓰지 않아도 저절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이런 차원으로 갈 수 있어야 유의 차원에서 무 차원으로 무 차원에서 중으로 갈 수 있어야 이제 다시 어때요? 중의 차원에서 때와 장소에 따라서 자비롭게 지혜롭게 자비의 마음 즉 인을 가지고서 그 사람에게 지금 저 사람에게는 유에 빠져 있으면 무 세계를 얘기해주고 무에 빠져 있으면 중을 얘기해주고 중에 빠지면 유 세계를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역설의 문제가 발생을 안 해요. 모순의 문제가. 유와 무 세계는 이미 모순이 되잖아요. 유는 유고 무는 무지. 이게 어떤 주장, 내 주장이 옳다는 증명을 하기 위해서 주장을 하는 순간은 뭐 어떤 주장이든 그 주장에 반대 주장이 꼭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장과 주장 사이는 언제나 양립이 불가능한 모순 관계가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그 모순을 관계를 해결하려면 여러분들 그 수학의 논리가 됐든 뭐가 됐든 어디서 그거 해결이 돼요? 주장과 주장 속에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주장을 하는 내 문제로 돌아와야 돼요. 즉 중이라는 성품의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이 이 모순이 본래 없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모순을 주장을 없애는 게 아니고 모순이 없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확인해요?
내가 성품을 주체해서 주장을 하게 되면 때와 장소에 따라서 목적이 다릅니다. 길지와 흉지를 갈라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예를 들려 그 사람이 기륭을 자유자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디 가서 살아도 상관이 없지만 그게 주변의 환경이나 영향을 많이 받을 사람, 예를 들면 환자가 그런 경우는 어때요? 아토피 있는 경우에 도시에서 살다가 그 자연으로 돌아가면 사라지잖아요. 그게 보면은 도시가 흉지라면 그 산이나 이런 데는 길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기둥이 되는 것이 그러면 도시가 다 흉이에요? 도시 사는 사람 다 흉계 삽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혜롭다는 얘기니까 내가 어떤 주장을 제기하면서 내 주장이 옳고 남의 주장은 그러다고 증명을 하게 될 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역설이 생기는 것이지 나와 남이 둘이 아닌 성품의 차원에서 저 사람이 지금 어디에 얽매여 있나라는 걸 유 차원에 얽매여 있으면 무 차계를 얘기해줘서 유 차원에 얽매이지 않도록 즉 자유롭게 해주도록 이끌어주는 측면에서 보면 이게 바로 이거는 역설의 문제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역설의 문제를 주장을 중심으로 보면 역설이 생기지만 모순이 생기지만 주장이 아닌 그 주장을 하는 사람의 목적, 의도, 뜻의 측면에서 보면 이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들을 속는 게 왜 속아요?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진심으로 내가 저 사람이나 내 주변 사회나 내가 살아가는 지역이나 온 우주가 이롭게 하고자 하는 자비로운 마음, 어진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하느냐, 아니면 자비가 아닌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감추고 목적을 감추고 선한 말처럼 하느냐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해도 쓰는 용도가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다 그 사람을 속인다, 사기친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속이기도 하지만 목적을 가지고 속는 사람이 어리석기 때문에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쓰는 사람이 내가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종교 문제이든 어떤 이론책이든 주장이든 뭐든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물이 문제가 아니고 물을 어떻게 쓰느냐 쓰는 사람에 따라서 다양하게 쓸 수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아수라와 같은 지옥 아수라와 같은 사람 그 차원을 보면 물이 어떻게 보여요? 더러운 이제 오염수로 보이지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성수로 보이지 않습니까? 거룩한 물 생명수로 보여요. 생명을 끊임없이 살려주는 성수로 보이는 거고 보통 사람들은 그냥 마시는 물로 보는 거고 그 사람 관점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올바로 볼 수 있는 지혜가 열리고 본성을 통해서 그 본성에 들어있는 지혜를 가지고 자비롭게 조건에 따라 쓸 수 있을 때 비로소 길진이 흉지든 뭐 선이든 악이든 옳고 그르든 주장이든 뭐든 삶 자체에도 자유자재하게 쓸 수 있을 때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이란 그래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정액에서 얘기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삶도 내 삶도 살아가는 나도 세상도 고정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매 순간 끊임없이 다양하고 새롭게 드러날 뿐이다. 그러므로 나란 고정된 실체가 있어서 내가 삶을 산다거나 세상에 있다거나 그 속에서 내가 산다거나 그 어떤 고정된 생각으로 살아가지 말라. 네가 스스로 매 순간 새로워지고 그러면서 매 순간 새로운 다양한 삶을 드러내면서 살 뿐이다. 그러니까 너란 개체란 존재하지 않는다. 왜? 매 순간순간 다양하게 드러날 뿐이기 때문에 고정된 너는 없고 세계도 없다 이런 얘기가 전역이 다른 관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한다면 어떤 이게 특정한 종교 측면에서 보고 어떤 맹신의 대상으로서 어떤 정역을 이해를 하거나 기존의 종교와는 다른 새로운 종교를 제시하거나 자꾸 그런 어떤 그 대상적인 차원에서 어떤 하나의 물건이나 사건이고 어떤 이치이고 어떤 경계를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 점을 확실하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